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배우 이한희 씨에 대한 이야기를 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희 씨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윤계상 씨인데요. 두 분이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연애를 해오다가 최근에 또 안타깝게 결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한희 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윤계상 씨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사람들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이한희 씨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과 그리고 이한희 씨뿐만 아니라 이한희 씨의 가족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쭉 보시고 나면은 왜 도대체 우리가 연예인들의 가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인지, 연예인들의 이미지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이한희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윤계상일 정도로 두 사람은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헤어지고 난 뒤에 윤계상 씨는 최근에 새로운 여자를 또 만났다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언론사들은 좀 고깝게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성인인 두 사람이 만났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헤어졌고, 그리고 헤어지고 난 뒤에 새로운 여자를 사귀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론 기사가 나오는 게 뭡니까? 벌써 이한희를 잊었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저런 식의 기사를 쓸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계상 씨가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 제가 이한희 씨에 대해서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이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무슨 성격의 문제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좀 가식적이에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한희 씨가 어떤 식의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한희 씨는 2006년도 미스코리아 진 출신인데요. 미스코리아 진에 당선되고 난 뒤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곱게 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나는 아직도 전셋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항상 자신한테 선비의 딸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직도 자기는 젊은 사람들이 자신이 번 돈이 아니라 부모님 덕으로 구입한 외제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한마디로 해서 자기는 사치를 부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선비의 정신을 강조를 했고 외제차, 부모님이 사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정도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셋집에 살고 있다. 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한 빌라촌에 다음과 같이 플래카드가 붙어 있죠. 이한희 미스코리아 진 당선을 축하한다 라고 하는 플래카드인데 위치는 지금 보니까 서초구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나중에 근데 밝혀진 게 뭡니까? 지금 저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는 아파트가 두 가지 평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25평과 135평 두 가지 정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125평, 135평 이 정도 규모의 전셋집에 사는 사람이 나는 사치를 부리지 않아. 나는 그런 식으로 선비의 정신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이한희 씨가 저 때부터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가장 전형적으로 대한민국의 연예인들이 잘하는 거.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죠.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이한희 씨는 나중에 2007년도 미스 유니버스에 나가서 4위에 당선이 또 됩니다. 근데 미스 유니버스를 놓고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터졌는데요. 한국으로 귀국을 할 때 이한희 씨가 인천공항에 국빈급 의전실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공항의 의전실인 해당하실에서 기자회견하기로 하고 의전실 예약까지 확정이 됐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인천공항 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국빈급 의전실이 있습니다. 내화, 난초, 무궁화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자회견할 수 있는 게 해당하실이었던 것인데 그 해당하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한희 씨가 예약을 하고 확정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이한희 씨는 뭡니까? 국빈입니까? 당연히 국빈이 아니에요. 관련되어가지고 다음 같은 법령까지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르게 되면은 대통령,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연예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럼 궁금해지는 것이죠. 관련돼가지고 법령까지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일반인에 불과한 이한희 씨가 저런 식의 국빈급 장소를 예약하고 확정까지 할 수가 있었던 것인가? 그거에 대해 가지고 당시 인천공항 관계자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남겼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국정원의 관계자가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의전실을 이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해당하실을 이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한희 씨가 아버지
백을 통해 가지고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었던 그런 국빈급 의장실을 사용하려고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아니, 도대체 이한희 씨의 아버지가 뭘 하는 사람이길래 저런 식으로 국빈급 장소까지도 예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 이 사람이 바로 이한희 씨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이상업 국정원 2차장이었던 사람인데요. 아마 정치에 조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상업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돼 가지고 불법 사찰 논란이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상업 전 국정원 2차장이었죠. 때는 2007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나라당은 당시에 이상업 전 국정원 차장을 고발 조치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상업 전 차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의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마찬가지로 논란이 된 것이 뭐냐면 왜 도대체 국정원 2차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불법적인 사찰을 자행하냐 이겁니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식의 이유의 배경으로 지목된 또 다른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문희상과 이상업 두 사람이 불법 사찰을 주도했다라는 것인데요. 도대체 두 사람의 관계가 뭔지를 보니까 문희상 씨가 이한희 씨의 외삼촌입니다. 그 뭔 말이냐? 문희상의 매제가 바로 이한희 씨의 아버지인 이상업 씨였던 거예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문희상 씨의 여동생과 이상업 씨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희상 씨의 여동생, 즉 이한희 씨의 어머니와 관련돼서도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희상의 여동생은 바로 문제숙 씨인데요. 이분이 가야금 연주자면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입니다.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될 정도로 가야금 실력이 굉장히 출중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문제숙 씨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어떤 비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해당 의혹을 제시했던 사람은 바로 손봉숙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해당 논란이 불거졌던 건 2006년도였었는데요. 그 어떤 내용인지를 보시니까 문제숙 씨가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7차례 걸쳐가지고 심의가 있었는데 다 그거를 실패했었다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보기에 실기 능력이 부족했던 문제숙 씨는 7차례 걸쳐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지정이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갑자기 저렇게 인간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손 의원 당시에 뭐라고 지적을 했었습니까? 문제숙 씨의 연주 실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문제숙의 특수한 개인적 배경 때문에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특수한 개인적인 배경, 그게 바로 뭡니까? 문희상의 친동생이자 남편이 국정원 차장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치적인 비리의 일종으로 문제숙 씨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물론 저거는 그냥 일방적인 손 의원의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 의원이 저렇게 의혹을 제시하고 난 뒤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죠. 손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고 난 뒤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녹취록과 동영상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해당 동영상에는 국가정보원 직원 A씨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는 겁니까? 손봉숙 의원실을 찾아가서 압력을 행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죠. 정당한 절차와 실력을 통해서 인간문화재로 지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찾아가서 압력을 가할 일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이 왜 하필이면 국정원 직원이 저런 식으로 찾아갔는가?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눈에 좀 띄죠. 이한희 씨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리고 이한희 씨의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끊임없이 자기의 본질을 숨기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미지 메이킹에 사람들이 흠뻑 속는다라는 것이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와 연예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판이고 연예계판인 것 같아요. 진실은 없고 사실은 없고 오로지 거짓과 가식으로만 존재하는 것,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더욱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겠죠.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